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이재명 쪽에 취재한 건데요. 이재명이 근데 MBC 100분 토론 나가서 대통령만 되면 이제 기존의 재판은 다하게 올스톱 중단이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죠. MBC 100분 토론 나가서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기존 재판 올스톱이다. 이게 다수설이다 했죠. 근데 그때 패널이 누구냐면 전학선 교수인데요. 패널이 전학선은 제가 방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한국 외대 교수인데 지금 우리나라 최대 단체 공법학회 회장이에요. 전학선. 근데 이 교수가 이재명이한테 물어본 거야. 재판 중단.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중단된다는 게 다수설이래. 근데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홍준표 사건 때 10명을 조사했단 말이에요. 국민일보에서. 근데 그 중에 전학선이가 제일 강하게 재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게 재판이 되면 홍준표는 대통령 돼도 무효됩니다. 이게 전학선입니다. 좌파학자들이 그래. 자기가 홍준표 때 분명히 무효 재판은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당선이 무효로 새로 선거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멍청맞게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지고 이재명에게 다수설이 중단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방송에 MBC에서 판 깔아주니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가장 큰 적은 누구다? 송영길입니다. 지금 구속된 송영길이가 그때 그 문재인 홍준표가 선거할 때 선거대책본부장인가 했잖아요. 그때 송영길이가 뭘 했냐? 아니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홍준표 대통령 돼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유죄가 되면 새로 선거해야 됩니다. 송영길이가 한 말이야. 뭐 송영길이가 연수원에 공부는 좀 못했다 그러더라고. 뭐 제가 등수는 제가 들었는데 안 밝혔습니다. 동기한테. 근데 아무리 공부를 떠나서 송영길이가 공부를 떠나서 그래도 변호사잖아. 그 다음에 집권당의 대표까지 했잖아. 송영길이도 재판 중단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이재명을 잡는 거예요. 이 중단된다는 건 터무니없는,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여론전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송영길이는 제가 처음으로 강조하고요. 그때 10명 중에 7명이었다. 전학선이도 그때 중단 안 된다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민주당 캠프에 들은 이야기는 뭐냐? 그럼 이게 어떻게 중단시킬 거냐? 그걸 이게 계획까지 짰더라고. 이재명 이놈에게 중단을 시키게 되는데 법원에서 계속 재판 오라고 하라 하면 중단을 시키게 되는데 어떻게 중단시키냐 말이야. 그 방법까지 짜놨더라고요. 지금 굳이 재판을 중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다툼이 있잖아. 요걸 갖다가 최종 판단은 헌법의 84조 헌법 소추특권이거든요. 헌법 84조 대통령의 소추특권,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 소추 안 당한다는 특권이 있잖아. 이게 헌법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장은 그게 헌재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헌재로. 법원은 이게 못 믿겠다. 대법원은 재판할 수도 있으니까. 헌재로 사건을 가져가는데 보통은 가져가려면 어떤 소송을, 어떤 헌법재판을 가져가느냐. 두 가지가 다 된다고 보통 봐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헌법 소원이고 하나는 권한대행 심판이에요. 왜? 아니 법원이 계속 재판하러 오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 대통령 권한의 침해대가 내 권한이 공무담임권이죠. 나 대통령 될 수 있는 권한 공무담임권이야. 이게 부당하게 침해된다. 재판 때문에. 따라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으로서 내가 재판 때문에 권한 행사를 못하겠다. 그래 법원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권한대행 심판해서 재판이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 판결을 해달라. 헌재. 요게 두 가지가 다 상상 가능한 요런 형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법조계에서. 뭐 그렇게 붙어야지. 그러니까 굳이 끝까지 막 다툴 때 법원은 재판하러 오라 그러고 이재명이는 재판 중단된다 하고 막 싸울 때 뭐 학설 가지고 투표할 수는 없잖아. 막 싸우다 보면 그냥 법원이 저는 최종 판단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 보는데
근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게 그 법은 너가 왜 결정하냐? 다툼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헌재로 맡기자. 왜? 헌법 해석은 최고 권위 있는 기관이 헌재 아니냐? 84조 헌법의 해석이니까 헌재로 가자. 이렇게 우기면서 헌재로 사건을 가져가는데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헌법 소원으로 가져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가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요걸 이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재명이는 만에 하나게 일단 대선 경선하고 막 선거 기간 되잖아. 조기 대선하면. 그때는 재판에 그냥 안 가. 그냥 배째라고 안 나가. 야, 나 선거하는데 바쁜데 뭐 재판 오러 가라. 안 가. 그때는. 그 다음에 대통령 딱 되는 순간에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재에 가져가서 헌재 판단 따르자. 왜 법은 대법원 너가 마음대로 하냐. 헌법 해석인데. 이래서 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져간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헌법 소원을 안 하고 권한쟁의 심판하느냐. 이게 또 어마무시한 꼼수가 있어요. 와, 이놈들에게 잔머리 굴리는 거는 그것도 이게 법조인들이 있잖아. 헌법 소원을 하면요. 6표가 있어야 이기잖아요. 6표가. 근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입니다. 과반. 근데 과반도 4월 18일 날 전에 나면 이게 9명이 될 거고 40명까지 놓으면 아니면 이게 2명이 나가도 7명 남고 아니면 6명 남겠죠. 근데 중요한 게 과반입니다. 과반이라는 거는 이게 하여튼 6명이든 7명이든 9명이든 반만 넘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법소원은 6명일 때는 만장일치로 6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헌법소원은 무조건 이게 6표를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불리하지. 9명이면 6표, 6명이라도 6표. 헌법소원은 무조건 6표야.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6명이면 4표만 얻으면 돼. 4표만. 맞잖아요. 과반이니까. 7명이라도 4표만 얻으면 돼. 제일 좋은 게 자기들 7명으로 2명 나가더라도 4월 18일 전에 결정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자들은 길을 쓰고 언젠가는 뭐 만약에 임명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 반 정도에 못 얻겠냐.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이게 과반 정도에 못 얻겠냐. 그러면 이게 헌재에서 재판 중단된다고 결정해주면 중단되는 거 아니냐. 요런 지금 여기 이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보통 이게 법조인들은 대법원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관이 더 정통성이 있어요.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13명으로 전합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제 모든 대법관은 다 여기 국회 동의를 받습니다. 모든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헌재재판관은 소장만 국회 동의를 받고요. 나머지는 동의 안 받고 청문회하고 그냥 지명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한다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상위기관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3명, 국회 3명이잖아요. 동의를 안 받아 국회. 정당성이 약해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보통 대법원이 최고의 법률기관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요. 헌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봐요. 명확한 해석에 재판 진행하는 거니까 제 개인적으로나 또 법조계에서는 그냥 대법원이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말든 선고기를 잡고 선고해버리면 당선무효다. 이게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다수설이에요. 대법원이 그냥 재판 중단 안 하고 선고해서 그럼 이게 피선고권 박탈인데 당선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지금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믿을 때는 대법원은 믿기 어렵잖아. 지금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 지금 좌파는 오경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흥구 둘이밖에 없잖아요. 둘이밖에. 근데 헌재는 우리 법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좌파 속을 헌재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꼼수를 미리 알고 이거는 헌재가 할 문제가 아니고 대법원이 최종할 문제고 헌재가 상위기관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재밌는 게 그 나경원 의원이 했다는데 진짜인지 저 대법관이나 대법원은 우리나라 국적만 된다고 돼 있던데 헌재는 그런 게 없다네요. 그러면 막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중국 놈도 재판관 하려면 한다. 그런 제한이 없대요. 그 나경원 의원이 그랬답니다. 예. 그래서 나경원이 그 중요 헌법기관인데 그 국적을 제한하는 외국인 제한하는 법안 발의했다고 그건 제가 따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따로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 헌법연구관들 중에 그 중국 이름 많다고 패널이 나경원이 그랬다 이래가 나경원이 그 말 한 적은 없거든. 그래서 패널이 막 나경원한테 사과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실제 그 헌법재판관이야 뭐 우리나라 사람이겠지만 그 밑에 진짜 중에 연구관들은 국적이 없으니까 실제 외국 국적이 많을 수가 있고 외국에 제가 14명이 나가 있는 까지 이제 통계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헌재가 문제가 많은 조직이고 정당성도 약하고 왜 우리가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을 못하느냐? 그런 게 사심제 상급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재판이 중단되고 안 되고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면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는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해가지고 헌재로 가져가서 단순 과반수로 중단시켜 보겠다. 이런 게 꼼수는 우리가 철저히 처음부터 저는 방송마다 나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송영길이도 중단 안 된다고 했다. 그 다음에 그때 10명 중에 7명 중단 안 된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걸 분명히 알면요. 2심에서 유죄 논단 말이야. 당선 무효. 그러면 이게 대법원 가나 안 가나 중단 안 되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못 뽑잖아요. 제가 오늘 KBS 라디오 나가서 그랬잖아. 만약에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정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후보 등록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이 넣어버렸다. 그러면 이게 입후보 무효죠. 지금 10년간 못 놓잖아. 무효면 민주당은 후보 없이 대선 치르라. 와, 이게 현실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제만 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 여러 명 그 조홍천도 했어요. 조홍천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후보 없이 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민주당 정찰이라고 이재명을 후보로 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 전당대회 정하고 나서 대법원 판결 나면 이재명이는 입후보 못하니까 그때는 새로 후보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 민주당의 역사에 2번이나 있었잖아요. 돌아가신 거죠. 해공, 신익희, 그 다음에 유석, 조병옥. 우리 해공, 신익희 선생, 유석, 조병옥 2명 다 대통령 후보 됐다가 선거 전에 급사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후보 없이 이승만 대통령 후보 없이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민주당 3번째 후보 없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이렇게 똑바로 명심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이재명을 후보로 안 하든지 그러면 이게 후보에도 대법원 재판 바로 선고하니까 이게 압도적인 다수고 송영길도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너거는 못 놓으면 되겠네. 조국 땅이 뭐 누구 하나 놓고 어디 심상정이나 누구 하나 놓고 우리 국민이 만에 하나 쪽이 돼서 한다면 놓고 이러면 이게 민주당은 뭐 선거도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압도적인 다수와 송영길까지 중단 안 된다고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결정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헌재로 가져갈 꼼수를 꾸미고 있다. 이걸 제가 엄중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